안녕하세요. 키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외국어 마스터한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리액션이 뭘 것 같으세요?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해봐. 내가 평가해 줄 테니까.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의 준 원어민의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마스터했다라는 말을 사실상 듣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마스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꽤 강력한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는 마스터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해외에 나갈 일도 없는 저한테는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전에 인간이 한 언어를 마스터한다는 거가 가능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인이긴 한데 한국어가 마스터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간혹 어떤 선생님들은 너무 높은 목표를 잡지 말라면서 설득을 하세요. 문제는 그 다독임과 설명이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격려라고 해도 실제로 그게 맞는 말이라고 해도 와닿지가 않으면 듣질 않게 되잖아요.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라. 그러다가 하기 싫어진다.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나아가라 라고 우리를 설득을 하는데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은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학습자는 애초에 외국어를 배울 때 원어민급을 목표로 공부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도 없어요. 학원에서 혹은 선생님에게서 1, 2년쯤 배웠을 때 원어민급이 되겠지? 이런 생각은 하지도 않아요. 이대로 가면 원어민이 되진 않아도 앞으로도 완벽해지진 않을 테지만 내가 그곳에서 그들과 대화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아. 저희가 원하는 거 이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순간을 느낄 수만 있으면 저는 그걸 마스터의 문을 열었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확신이 든 방식을 그대로 쭉 가면서 다듬으면 돼요. 현지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무리가 없는 수준이 무엇인지 저는 일본어를 하면서 비로소 이해를 했어요. 이건 완벽한 외국어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도 학생들을 가르쳤던 사람이니까 예전에 학생들이 현지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무리 없는 수준이라고 바라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야 그거 너무 허황된 꿈이다. 목표가 너무 높다. 이러면서 이게 핀잔을 줬던 적도 있어요. 완전 옛날 얘기긴 한데 20대 때.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학생들이 현지 사람과 대화하는데 무리 없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그거는 마스터가 아니라 자신의 희망사항과 목표 방향이 회화입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뿐이었던 거예요. 저는 여기 이 학원에 왜 왔냐면 어설프지만 바디랭귀지를 포함해서 떠듬떠듬 말을 하고는 수준을 바라는 거였으면 독학을 했지 굳이 학원에 가진 않겠죠? 그걸 내가 멋대로 뭐야 너 원어민까지 되고 싶다는 거야? 야 나도 원어민처럼 말 못해 이렇게 착각했던 과거가 있었다는 거죠. 완전 창피한 이야기죠. 저는 수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학생들한테 외국어를 하는 목적이 뭐냐고 묻는데 학생 대답들 자체가 아예 두 개밖에 없어요. 외국인이랑 말이 통했으면 좋겠어요. 걔네 말도 알고 싶어요. 시험 쳐야 돼요. 만화책 읽고 싶어요. 잡지 읽고 싶어요. 문제 학습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아쉽게도 당시에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학원의 시스템 자체도 소리학습으로 기초를 쌓지 않아요. 회화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의 대부분의 학원은 다 문자 기반 학습의 비율이 아주 높아요. 그랬기에 시험을 쳐야 하는 학생도 외국인들과 말이 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도 일단 기초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기초는 문자 학습 방식으로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센스 있는 몇몇 학생을 제외하고 중간에 어라 하는 시간이 오고 당시에 저는 그리고 학원의 시스템은 부족했던 소리 부분은 반복 학습이라는 트레이닝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이 학습으로 좀 더 자연스러워진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 즉 저랑 성향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머리가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현타가 올 때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재수강을 밥 먹듯이 하고 숙제를 안 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논 외죠. 그건 그냥 안 한 거니까. 오랫동안 가르치고는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중간에 저의 영어와 같은 일본어를 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 역시도 고민에 빠져요. 저 타입의 학생들은 분명히 내가 그랬듯이 이 외국어 포기할 것 같은데 한때 해봤던 외국어입니다. 수준에서 멈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저의 일본어 습득 과정을 전달하려고 갖은 애를 썼었어요. 초반에는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발음의 문제인가 싶어서 수업의 일부를 발음 이야기라든지 소리 이야기를 어떻게든 꺼내기도 하고 악센트 얘기도 하고 반복 훈련 당연히 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근데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진짜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제가 느꼈던 그 어떤 순간을 느끼는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일본어를 내뱉었던 순간을 기억해요. 그것이 학습으로 내뱉은 게 아니라 정말 내 뇌가 내 그 감정이 어떤 말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 말을 한국어로 할 것인지 일본어로 할 것인지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툭 튀어나왔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순간이 기억이 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일본어를 학습으로 처음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을 너무 많이 보다가 트인 사람이었고 체계가 없이 그냥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으로 이루어져 있던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정말 많아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겨울방학에 집을 나가고 있었던 타이밍이었어요. 진짜 추운 날이었거든요. 문을 딱 열자마자 너무 추워서 아씨 추워 라고 그냥 툭 나올 타이밍에 제 입에서 일본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딱 나오고 나서 잠깐 멈췄어요. 문을 잠그다 말고 잠깐 멈췄어요. 나 지금 뭐라고 말했지? 저는 그때 당시에 일본어를 말할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추웠고 짜증이 났고 밤 무의식적으로 아이씨가 나왔던 거예요. 그걸 내보내려고 하려고 했는데 아이씨가 안 나온 거죠. 딴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뭐 일단 나가긴 나가야 되니까 밖을 나왔죠. 나와서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일본어로 알고 있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나무, 도로, 자동차, 강아지, 풀, 사람, 여자, 남자, 버스, 자전거, 지하철, 역, 2호선, 의자, 손잡이, 개찰구, 티켓. 제가 어딜 걸어간지 대충 느낌 오시죠? 내가 이걸 배운 적이 있나? 내가 이 단어를 일본어 책에서 본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런 단어들을 영어로도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어떤 건 나왔고 어떤 건 안 나왔어요. 그리고 검색을 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내 머릿속에서. 이때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이때 제가 느꼈던 건 나 일본어 할 수 있어. 대박. 이게 아니라요. 뭔가 뇌 속에서 작동하는 과정이 다르다는 막연한 느낌이 난 거예요. 처음에는 와 내가 드라마를 하도 많이 봐서 이렇게 됐나 보다 하고 이제 혼자 내심 감탄을 하고 몇 달 뒤에 학원에 등록을 한번 해봤어요. 레벨 테스트를 받았는데 기초는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래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 들어가고 다음 단계 들어갔어요. 수업을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반 선생님한테 레벨 테스트를 받고 윗반에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윗반에 갔어요. 앉아서 수업을 들으려고 했는데 몇 마디 하다 보니까 너 여기 아니야. 너 다음 위로 올라가.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한국 선생님 회화반에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레벨이 쉬웠다기보다는 그냥 다른 학생들이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루 듣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너 이거 너무 쉽지 않니? 라고 물어보시길래 그런 것 같아요. 문법 같은 거는 저도 좀 모르는 거나 단어 같은 거 모르는 거 있긴 한데 뭐 내용은 다 아는 거네요.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한국 선생님이 네이티브 선생님 반으로 가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로 내가 나 혼자 생각이 아니라 정말 평균적인 세상 사람들의 인식으로도 내가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았고 그럼 이제부터 정돈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겠죠. 물론 지금 생각하면 당시 제가 말했던 일본어는 꽤 부끄러운 수준의 일본어이긴 했거든요. 어찌나 자신감이 넘치던지 그냥 몇 시간이고 일본어로 얘기하라고 해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들어본 적 없는 건 정말 아예 모르는데 한 번이라도 들어본 건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국인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실수하기가 쉬우니까 주의합시다라고 언급을 하시면 그제서야 이게 우리말로 바뀌면 이거네. 그러니까 실수하기 쉽다는 뜻이구나. 생각도 못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작문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 본 적도 없었고 들어본 말만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은 이 경우에 실수하기가 쉽습니다라는 감각 자체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한국어를 갖고 오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확한 체계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간혹 잘못 이해하고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저는 여자인데 이제 남성어를 사용한다거나 혹은 문법 변형 공식을 외우는 게 저한테는 좀 어려워가지고 그냥 말을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하겠는데 그걸 문법적으로 이해를 하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들어본 적 없는 문장이 나오면 제가 그걸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형상이 되는 건지. 교과서에 예문으로 나오면은 뭐야 이 이상한 문장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어정쩡한 수준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 결정이 문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짧은 학원 생활을 마치고 다시 드라마로 빠진 거예요.
그렇게 혼자 드라마만 계속 보고 듣고 이제 대본을 받아쓰기 시작하고, 그때 당신 정답 대본 스크립트 이런 것도 없는 상태겠죠. 드라마 스터디 만들고 이제 저 혼자 대본 완성하기 귀찮으니까 혼자 일본 일주를 했어요. 정말로 제가 현지에서 제 말이 통하는지 궁금하니까. 아마도 제가 문법에 꽂혔거나 아니면 적당히 하는 일본어로 만족했으면 아마 지금의 제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대학에서 일본어를 배울 때 정말 신났어요. 하루 종일 일본어만 생각해도 되는 유일한 시간이잖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여전히 조금 엉성한 일본어를 쓰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일본어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그래 보이는 겁니다 라고 정정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알겠거든요. 내 어디가 이상한지. 제가 말하는 순간에 실시간으로 아이고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잘못했다, 이런 게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경 쓰였던 건, 그때 당시에 저는 영어를 잘한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영어를 잘해 보인다라고 말할 수준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영어 공부를 훨씬 오래 했는데. 저는 이곳에서 소리학습, 드라마학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건 소리학습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방법 대단하죠? 이것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지금 제가 말하는 소리학습으로 일본어를 익힌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얼떨결에 트였다 그랬잖아요. 제 일본어는 대학 전공으로 선택하기 전에 이미 궤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대학에서 그걸 다듬은 것뿐이에요.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저 아무 생각 없었는데 입 밖에 소리가 나왔어요, 이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딱 한 번의 그 순간을 느껴보기만 해도 저는 이 게임 끝난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가르친 학생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도 않아요. 이 느낌을 받는 순간을요. 저는 선생님이란 존재는 이걸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법을 외우고 단어 시험을 보면서 외우게끔 하고, 저는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혼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학생들도 노력은 해야죠. 물론 저도 안 해요.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못해서 선생님이 있어줘야 하는 순간, 시험 같은 경우죠. 시험을 어떻게든 봐서 점수를 올려야 하는 순간에는 학원을 정말 추천한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거긴 정말 노하우가 잔뜩 쌓인 초베테랑 선생님들 투성이거든요. 노력하지 않는 애들도 부여잡고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 말했어요. 저 진짜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냥 이미 말을 하네요. 이런 경험은 자리에 앉아서 꾸역꾸역 시간을 보내는 걸로 해결되는 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학원 생활 정말 오래 했거든요. 회화라는 이름이 붙여진 수업도 담당을 해봤는데 그때 저는 이걸 목표로 가르친 게 아니었고요. 그냥 반복 학습이었어요. 반복하다 보면 되겠지.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는 우와 회화가 되네라는 걸 느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되게끔 선생님이 질문을 던져요. 약간 교묘하게 던지는 거죠. 트레이닝이라는 이름 하에 그렇게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건데 대화의 스타일이 바뀌는 순간 갑자기 입이 굳을 때도 정말 많아요. 그게 좀 전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머리를 계속 써야 돼요. 추임새를 넣으면서 자꾸 뇌를 써서 문법과 단어를 머릿속에서 번역을 시켜야 돼요. 자꾸 이렇게 한국어나 일본어로 바꿔야 됐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학원에서도 가끔 있긴 있어요. 진짜 센스가 좋은 친구들, 혹은 애초에 드라마를 많이 봤던 친구들, 즉 제가 돕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본인 역량으로 인해서 그 문 여는 순간을 느껴본 친구들. 저는 제가 가르친 모든 학생들은 이 순간을 아주 당연하게 한 번쯤 느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ABCD 시스템을 정리하고 난 이후로는 학생들이 이 순간을 느낄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아요. 제가 그 순간을 느꼈을 때처럼 선생님 뭐죠? 제가 왜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이 순간은 진짜 느껴본 사람만 알아요. 특히 학창 시절에 영어나 이제 외국어 같은 거 저처럼 실패해봤던 친구들은 그 기분이 진짜 짜릿해요. 제 눈에도 보여요. 제 눈앞에 있는 학생이 그 느낌을 받았을 때 정말 신기하다 그러면서 눈 동그랗게 뜨고 신기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그게 맞다라는 걸 알면 이제부터 그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순간이라는 걸 마스터의 문을 열었다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저 역시 언어를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스터라는 엄청난 단어는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안 쓰기도 좀 아깝잖아요. 너무 유혹적인 단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많은 어그로성 제목을 가진 책들이 말하는 마스터라는 건 제 생각엔 아마도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마스터, 진짜 막 프로급, 원어민급 이게 아니라 이 문을 한 번이라도 열어봤던 사람들, 그리고 그 문을 자유롭게 여닫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저는 유학 경험이 없어요. 여행은 정말 많이 다녀봤지만 저는 현지에서 대학을 다닌 것도 아니고 거주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저는 할 수 있어요. 잘한다는 얘기는 솔직히 잘 못하겠어요. 그건 이제 개인적인 평가죠. 전 제가 한국어를 잘한다고도 말 못하는 타입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까다로워요. 근데 저는 그 문을 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모국어는 한국어고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에 녹이 슬어서 삐걱댈 때도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오래 거주했던 사람이거나 현지에서 어릴 때 살았거나 아니면 네이티브에 비해서는 녹이 좀 자주 쓸어요. 심지어 가끔은 다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전 다 자주 들여다봐 줘야 되는 것도 이제 알고는 있지만 이 문을 연다는 게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동시에 저는 저희 학생들이 선생님 저 일본어 잘하고 싶어요. 선생님 저 외국어 잘하고 싶어요. 라는 그 한마디가 선생님이 영어 했던 느낌으로 잘하고 싶어요. 선생님 수능 2등급 나왔다면서요.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영어 했잖아요. 네이티브 수업도 들었고요. 네이티브랑 회화도 해봤어요. 학원도 다녀봤고요. 근데 그때 전 이 순간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은 말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와 잘한다 와 잘한다 해요. 그리고 영어권 선생님들 얼마나 친절해요. 별 얘기 안 했는데도 너 진짜 잘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어민을 잘 믿지 않습니다. 너무 후회해요. 말해주는 게 칭찬을 너무 잘해요. 더군다나 시험 점수도 그럭저럭 나오니까 넌 영어를 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저 혼자 알아요. 그리고 그 실력이 뽀록 나는 순간 저는 당연한 건데? 나 원래 이만큼이었어. 이것도 다 잘 나온 거야 라고 전 당연하게 느끼는데 주변 사람들이 멋대로 실망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즐기지도 못하죠. 뭘 알아야 즐기고 말고를 하죠. 제 눈에는 언제나 하얀색은 종이고 검정색은 글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제가 영어를 할 때 제일 많이 한 건 언어가 아니라 추리예요. 마스터든 순간이든 문을 열고 닫는 거든 어쨌든 용어는 상관이 없어요. 그 견고한 문을 저는 솔직히 정말 맨 땅에 헤딩해 가다가 얼떨결에 열어본 거예요. 그리고 응? 뭐야 이거 열리는 거였어? 라고 뒤늦게 눈치채서 슬쩍슬쩍 열어보다가 아니 뭐 그냥 일로 다녀야 되겠다 라고 정하고 나서 전공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친 건데 저희 주변에는 저 문을 연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어릴 때 살지 않아도 현지에서 거주하지 않아도 이 문을 연 사람은 정말 많아요. 우리가 국내파 해외파라고 굳이 가릴 필요 없지 않나요? 솔직히 우리는 국내파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해외파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언어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니까요. 저는 너무도 얼떨결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어떻게 문을 열었는지 체계를 정리하는 데 좀 오래 걸렸어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이 영상들을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는 제 주변 사람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체계를 소리학습, 드라마, 소리비교, 소리적응 이런 교재로 이제 루틴을 만든 거고 제가 그런 방향으로 열었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저와 완전히 다른 방향, 즉 문자학습의 길을 걷더라도 이 문을 열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부족한 요소를 채우면 궤도에 못 오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소리학습을 선택했냐면 취향인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완성했던 외국어 경험이 저한테는 없어요. 해보긴 해봤는데 문을 열지 못했어요. 그 이전에 문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문자학습의 길을 걸어서 문을 열었다는 사람도 사실은 못 만났어요. 있겠지만 중간에 꼭 유학을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씨 치사하잖아. 그럼 아니지. 라는 감정이 먼저 선 거예요. 그건 문자학습으로 연 게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저는 일단 못 만났다고 하려고 해요. 저도 문자학습길 당연히 걸었고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해봤지만 엔진이 중간에 꺼졌어요. 네이티브 선생님과 수업 중에 대화는 그럭저럭 버틴 거고요. 여행 가서 현지 애들과 대화가 안 되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문을 연 건 아니죠. 그냥 예스노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외여행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문장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나라는 이름에 성능이 아주 나쁜 구닥다리 번역기를 쓴 것 같은 기분? 그래서 저는 그 방식을 포기하고 외국어를 포기했어요. 요즘은 번역기 성능이 참 좋더라고요.
만약 여러분 중에 주변에 누군가가 선생님이나 선행학습자가 문자학습의 길을 걸었는데도 이 마스터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동시에 여러분이 문자학습이 취향이라면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돼요. 그분은 아마 제가 실패했던 방향으로 그 순간을 겪었을 거예요. 저는 아쉽게도 못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제가 겪었던 것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변화를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방향에서 성공한다는 확신은 정말 여럿 갖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곳에서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외국어 마스터라는 건 문을 슬쩍 열어본 경험, 다른 말로 궤도에 올랐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첫 영상에서 말했던 산 하나를 올랐다는 게 바로 이 시점이에요. 문을 여는 거. 드라마 3개에서 5개 정도를 끝나고 나면 90% 이상의 학생들이 문을 열어요. 내가 의식해서 여는 게 아니라 열린다는 감각을 알아요. 그리고 그건 학생들이 궤도에 오른 거고 그때부터는 이제 학생들이 매우 편안해하면서 해당 언어를 들을 수 있어요. 가끔 당연히 문도 닫히기는 해요. 하지만 연다는 게 어떤 감각인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힘을 덜 쓰고도 열려요. 아직 인풋의 양이 적기 때문에 브레이크도 많이 걸리고 문도 자주 닫히지만 문장을 만들고 있다는 의식보다는 생각하는 말이 그냥 입 밖에 나오는데요. 이런 느낌이 더 강해요. 제가 이 말을 하면 누군가가 학생들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네가 직접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얘가 문장을 만들어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난 게 그냥 내뱉고 있는지 그 차이를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묻는다면 저는 제가 학원에서 아주 오랫동안 수업을 해봤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문자학습을 가르쳐서 문법 틀을 기반으로 외국어를 익힌 학생들이라면 절대로 쓰지 않을 단어와 표현 선택을 하기 시작해요. 바로 며칠 전에 드라마에 나왔던 말투가 그대로 나오고요. 한국인 특유의 발음, 악센트, 인토네이션, 표현법의 실수가 현저히 적게 나와요. 즉 한국어 특유의 콩글리시 같은 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생각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이거 한국인들이 실수하기 쉬워. 왜냐하면 한국어가 이러잖아. 그럼 그제서야 생각도 못했습니다. 옛날에 저와 같은 반응이 나와요. 아직 주변에서 봤을 때 이 친구들은 여전히 일본어가 유창하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아직 드라마 3, 4개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풋량이 좀 아쉬워요. 근데 저도 알고 학생도 알아요. 본인이 자신이 지금 외국어를 잘한다고 하진 않은데 못한다고도 안 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이제 계속 해야 돼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초등생이랑 마찬가지예요. 자기 한국어 잘하냐고 물어보면 당황할걸요? 저는 그냥 하는 건데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다듬어가면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대로 다듬고 발전시켜 나가면 1, 2년 뒤에 지금보다 더 정돈되고 더 다양한 표현이 구사될 거라는 것도 확신이 생겨요. 이 확장시키는 이 순간은 중기 드라마 과정이고요. 중기 드라마 과정을 몇 달 하고 나면 학생들이 본인 입으로 저 하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래요. 저도 슬슬 너 혼자 해도 되지 않니라고 물어봐요. 소리학습이라는 건 단계가 있죠. 각 단계마다 미약한 이 순간이라는 게 반드시 조금씩 있어요. AB 강화 3주가 끝났을 때 귀가 좀 이런 느낌이 막연하게 분명히 들어와야 돼요. 3개월의 베이스 과정이 끝나면 나 좀 하나? 이런 착각이 바로 들어와요. 그리고 드라마 한번 시작 탁 했을 때 갑자기 좌절해야 되죠. 인간소리 처음 시작했으니까. 드라마 중간쯤 들어갈 때 나는 들린 대로 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게 맞대요. 이런 경우도 진짜 많이 나와요. 두 번째 드라마 나갔을 때 또 한번 잠깐 좌절했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예전엔 내가 못했던 순간이 언제야?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고작 1년 반에서 2년 남짓의 시간이에요. 그 순간을 느끼는 최소 시간이. 각 단계마다 자잘한 그 순간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남이 평가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겁니다. 나 방금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이거 맞았어요? 이게 왜 맞았어요? 하고 의아하다는 듯이 대사를 써요. 이게 저희 학생들의 기본 반응입니다. 그냥 들어요. 대사를 들어요. 흉내 내보라 그래요. 영상도 안 보여줘요. 소리만 그냥 듣는 거예요. 듣고 흉내 내보라 그래요. 그럼 제가 지금 거 맞았어요? 쓰세요. 그럼 네? 이게 맞았다고요? 뭔데 이게 맞은 거지? 하고 써요. 글씨 봐요. 맞았어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 순간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 외국어 마스터가 그렇게 엄청 대단한 건 아닙니다. 이 문을 연다는 것, 이거는 문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 순간을 느끼지 못하죠. 그럼 마스터의 시작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ABCD 소리 학습을 하면서 항상 이 순간이라는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키라였습니다.